놀랍게도 성공한 모든 리더들은 분야와 상관없이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의사를 전달한다. 이 방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반대다. 이들이 하는 행동은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저자가 골든 서클이라 부르는 특정 패턴을 보인다. 골든 서클은 우리가 하는 행동에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개념이다. 이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왜, why라는 질문을 먼저 한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골든 서클은 리더가 어떻게 사람들의 특정 행동을 이끌어내는지 보여준다. 또한 이것은 충성심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지 설명할 수도 있게 해준다. 이 모든 일은 공통적으로 골든 서클 안에서 시작해 밖으로 뻗어나간다. 다시 말해, 모두 Y에서 시작을 한다. What은 많은 회사와 조직 안에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이다.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무엇인지, 체계 안에서 수행하는 직무 기능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다. What은 알아내기 쉽다. How란 판매하는 제품이 어떻게 다르며 어떤 점에서 더 뛰어난지 보여준다. Why란 일의 목적이나 대의 신념이다. 회사는 왜 존재하는가?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Why는 돈이 아니다. 돈은 오히려 나중에 따라오는 결과에 가깝다. 대부분의 조직이나 개인은 골든서클의 가장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즉 what에서 출발해 why로 간다. 그럴 만도 하다. 가장 명확한 것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쉬워 보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질문할 때 무엇을 하는지 또는 그 일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말하지만 그 일을 왜 하는지는 거의 말하지 않는다. 뛰어난 회사와 리더는 모든 일의 시작점이 골든서클 안쪽에 있다. 해를 거듭해도 혁신적인 모습을 유지하며 하나의 종교처럼 대중을 매료하는 애플은 골든서클의 원리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다. 애플이 다른 회사와 같았더라면 마케팅 문구 또한 골든서클 바깥쪽에서 안쪽 순서로 들어갔을 것이다. 그랬다면 가장 먼저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이야기하고 다음으로 그들이 경쟁사와 어떻게 다른지 뛰어난 점을 설명한 뒤 소비자의 행동을 유도했을 것이다. 다음과 같이 말이다. 우리는 뛰어난 컴퓨터를 만듭니다. 디자인이 매우 아름답고 다루기 쉬운 사용자 친화적 제품입니다. 하나 사실래요? 이런 문구는 그다지 설득적이지가 않다. 대부분의 기업이 이런 방식을 표준으로 삼고 물건을 판다. 이들은 자사가 무엇을 하는지 이야기한다. 그리고 어떻게 상품을 준비했으며 어떤 점이 더 뛰어난지 설명한다. 최고급 가죽 시트를 사용했고 연비가 뛰어나다. 그리고 구매 혜택이 매우 좋다. 등을 광고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리더와 조직은 골든서클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사고하고 실천하며 메시지를 전한다. 애플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Think different. 우리는 무엇을 하든 현실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를 믿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아름답고 다루기 쉬운 사용자 친화적 제품으로 현실에 도전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뛰어난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 사시겠습니까? 두 번째 문구를 읽은 고객은 대체로 구매 욕구를 크게 느낀다. 여기엔 어떤 속임수나 조종, 사은품, 열망을 자극하는 문구, 유명인 광고도 없다. 애플은 정보의 순서만 뒤집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지와 관계없을지라도 자기만의 why와 목적의식, 대의, 신념이 담긴 메시지를 먼저 전달했다.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what이 아니라 why에 이끌려 구매를 결정한다. 사람들은 what을 판매하려고 하지만 고객은 why를 산다. 충성도 높은 고객층은 어떻게 구축되는 것일까? 애플은 눈에 보이는 제품으로 신념을 드러냈다. 물론 제품 자체도 중요하다. 애플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품질 때문만이 아니다. what은 애플의 신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물일 뿐이다. what과 why가 분명한 상관관계를 이루는 기업은 돋보인다. 애플이 하는 모든 일은 그들의 why, 즉 현실을 향한 도전, 이것을 보여준다.
그들이 어떤 제품을 만들고 어느 업계에 속하든지 다르게 생각하라 라는 신념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히 드러난다.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자 휴대성이 뛰어난 디지털 음원 재생 기기에 엄청나게 많은 곡을 저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음악 업계에서는 여전히 음반을 판매하고자 흐름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 모델을 고수했으나 애플은 아이팟을 출시하며 이렇게 광고했다. 주머니 속 천곡. 애플은 이 광고에서 제품의 정보를 낱낱이 설명하지 않았다. 그들은 제품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다. 애플은 MP3나 아이팟에 적용된 기술을 최초로 개발한 회사가 아닌데도 음악 업계를 완전히 바꿔버렸다. 처음 MP3 플레이어를 발명한 회사는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였다. 애플은 이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22개월이 지난 뒤에야 아이팟을 출시했다. 하지만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는 자사 제품을 5GB MP3 플레이어라고 홍보했다. 의미만 놓고 보면 애플 광고 문구인 주머니 속 천국과 같다. 여기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는 그들이 파는 왓을 드러냈고 애플은 아이팟을 가져야 하는 Y를 전했다. 우리는 Y로 시작하는 기업에 끌린다. 애플은 제품을 판매할 때 Y로 시작한다. 컴퓨터를 판매하던 애플에서 아이폰을 출시하자 사람들은 6시간씩 줄을 서서 구매했다. 델에서 휴대전화를 출시하면 사람들이 줄을 설까? 회사가 스스로 왓으로 정의했기에 그 이상으로 여기는 것은 어색했다. 소비자 구매를 유도하는 주요 수단은 가격, 품질, 서비스 등이 특징이 되고 그렇게 회사의 제품은 상품이 되고 만다. 다른 회사와 차별화되고 오랫동안 성공하려면 반드시 자신만의 Y가 있어야 한다. 많은 회사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만 집중하고 Y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럴수록 그들은 상품을 파는 회사처럼 행동한다. 그들은 더더욱 무엇을 할지와 어떻게 할지에만 집중하며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충성심을 자아내는 요인은 기업이나 브랜드 제품이나 사람이 제시하는 대의, 즉 Y다. 변화의 소용돌이에 놓인 회사들은 원래의 목적이나 대의 신념을 기억해야 현 시대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왜 이 일을 시작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어느 집단에 소속된 느낌을 갖고자 한다. 소속 욕구는 이성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문화에서든 나타나는 현상이다. 소속감은 가치관이나 신념을 타인과 공유하며 느끼는 감정이다. 소속감이 생기면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기분이 들며 안전함을 느낀다. 이렇듯이 우리는 어딜 가든지 공통의 가치관이나 신념이 느껴지는 사람을 신뢰한다. 회사가 무엇을 하는지, 제품이 어떻게 다른지 뛰어난 점만 이야기하면 관심을 끌지는 몰라도 소속되고 싶다는 느낌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회사가 뚜렷한 신념과 Y를 전달하며 사람들 역시 이에 공감을 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제품이나 브랜드를 자신의 인생과 엮으려고 할 것이다. 이는 제품이 타사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가치관과 신념을 드러낼 수 있는 상징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꼭 제품에 한정되는 개념은 아니다.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BTS의 팬덤 아미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들은 대형 소속사 소속이 아닌 언더독이었다. 그들이 밑바닥에서부터 성공의 길로 발돋움하는 것을 지켜본 세계의 수많은 팬들은 그 어떤 팬덤에도 뒤지지 않는 충성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였고 소속감을 느끼고 있으며 세계 어디에서 만나든 금세 친구가 된다. 오늘날 회사는 대부분 지성을 사로잡는 데 능숙하다. 제품의 기능과 장점을 비교해 보여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성을 사로잡으려면 그보다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애플 컴퓨터는 비슷한 사양의 PC보다 최소 25%는 더 비싸다. 운영체제에서 가동되는 소프트웨어 수와 주변 장치도 더 적다. 비슷한 가격대의 PC보다 속도가 느릴 때도 있다. 사람들이 구매 전 모든 자료를 샅샅이 조사해 오로지 합리적인 결정만을 내린다면 아무도 맥을 사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람들은 맥을 선택한다. 누구나 주변에 애플의 팬이 한 명쯤은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맥을 좋아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난 현실에 도전하길 좋아해. 이런 내 모습을 세상에 증명해 보이는 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나와 비슷한 사람과 어울리고 나를 잘 나타내는 제품이나 브랜드를 선호하는 거야. 이렇게 대답하진 않는다. 하지만 이런 결정은 언어를 주관하는 영역이 아니라 행동을 주관하는 뇌 영역에서 내리므로 사람들은 맥을 선호하는 이유를 합리화해서 표현한다. 디자인이 예뻐서, 품질이 뛰어나서, 맥이 최고의 컴퓨터라서 그렇다라고 말한다. 아이폰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이 삼성이 아닌 아이폰을 왜 쓰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디자인이 예뻐서 또는 카메라 화질이 좋아서 라고 그들 생각을 합리화해서 표현한다. 충성심이 강한 맥 사용자는 어떤 할인 혜택에도 PC로 쉽게 돌아서지 않는다. 이는 합리를 초월하는 문제이고 하나의 신념에 가깝다. 애플은 제품 이상의 대의와 신념이 있다. 맥북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공항에서 일을 펼치는 행동을 즐긴다. 맥북과 아이폰은 마치 자아를 나타내는 상징처럼 쓰인다. 불빛으로 밝게 빛나는 애플 로고는 사용자가 어떤 사람이며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준다. 사업은 마치 데이트와도 같다. 브래드라는 가상인물이 데이트를 할 예정이다. 그는 첫 데이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돈이 아주 많습니다. 넓은 집에 살고 고급차를 탑니다. 유명한 사람을 많이 알고 있죠. TV에 종종 출연하는데 제 얼굴을 화면으로 보니 좋습니다. 이만하면 저는 꽤 성공했죠? 브래드는 애프터 신청에 성공했을까? 왓으로만 내세운 브래드의 데이트는 실패로 끝났다. 이번엔 Y로 한번 시작해보자.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뭔지 아세요? 제가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는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각자 열의를 느끼는 일을 하도록 영감을 주고 있어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이죠. 그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방법을 하나씩 발견하는 게 특히 좋아요. 깨달을 때마다 새롭고 놀랍거든요. 저는 이런 직업으로 수많은 수입을 얻었어요. 근사한 집과 차도 샀고 인맥도 넓어졌죠. TV 출연도 종종 해요. 좋아하는 일을 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게다가 이렇게 성공해서 더더욱 감사해요. 첫 번째 경우에 비해 브래드가 애프터 신청에 성공할 확률은 꽤 높아질 것이다. 첫 번째 데이트와 두 번째 데이트의 내용만 놓고 보면 브래드의 말은 많이 다르지 않았다. 차이가 있다면 두 번째에는 브래드가 자신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Y로서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사업도 데이트와 큰 구조가 비슷해서 기존 고객 또는 잠재 고객에게 그들 제품의 장점과 혜택만 제공해서는 신뢰관계를 구축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렇다면 사업을 할 때도 자신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Y로서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예시를 보자면 제가 우리 회사를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와 동료들은 각자 좋아하는 일을 하고자 출근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저마다 열의를 느끼는 일을 하도록 영감을 서로에게 주고 있어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이죠. 이 일로 인해 저희는 좋은 사업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우리는 일을 잘 해내고 있고 굴지의 대기업과 협업을 하기도 했어요. 저희 광고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희는 꽤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사무실도 꽤 멋지게 꾸며놨으니 한번 구경하러 오세요. 서비스를 원하는 모든 고객과 거래하는 일을 사업의 목표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는 신념이 같은 사람에게서 집중해서 사업을 해야 한다. 자신의 Y에 동의하는 사람들과 거래하며 상대를 신중하게 고르면 회사를 향한 깊은 신뢰가 형성될 것이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 제일 먼저 Y를 뚜렷하게 만들고 이런 가치관과 신조에 부합하는 행동 원칙을 세우며 말과 행동을 일관성 있게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당신의 Y는 무엇입니까? 이상 성공 매뉴얼이었습니다.